하고 근하고 오후 와보시는 것 같아. 다른 분 2시간 끝나나? 이거 막 보는 것 같아. 또 한다는 것 같아. 자. 자, 이래저래 빠지고. 이 동양, 이제 한국 사상사를 끝내고, 이제 서양 철학사로 들어갑니다. 요즘에 그 인문학이, 되게 인기잖아요. 근데 양동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강사가 못하나? 근데 왜 이 인문학이 인기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인문학에다가 이제 재미를 가미한 것도 있죠. 재미를 가미하는 것도 있고. 그 책, 요즘에 베스트셀러 책 중에 저기 한강시 작품 말고, 거기는 뭐 그냥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작품이고, 개그맨, 이름 뭐더라? 개그맨이 열심히 책 읽고, 또 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제 자기가 책을 정말 열심히 읽으면서, 그걸 삶으로 적용해서, 하는 저도 책을 누구한테 선물 받아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수준이 엄청 높아서 이게 아니고, 그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체험담이에요. 그래갖고, 또 일리 있고, 그래서 이게 인문학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인데, 하여튼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그래요. 이제 생존의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발버둥 치고 막 이제 그런 시대가 좀 끝나다 보니까 사람은 지적인 거를 채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도 콧바람 쐬는 거 좋아하셔서 가을 여행도 가자 그러면 또 같이 가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정신적인 거죠. 정서적인 거. 그런 거를 막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또 그게 이렇게,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이렇게 채워지면 만족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책을 안 읽긴, 뭐 여전히 안 읽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책도 보려고 하고, 또 요즘에 이제 한강 열풍에 의해서, 하여튼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양 철학사를 하면서 왜 우리가 철학을 해야 되는가? 왜 철학을? 그러니까 철학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게 다 철학이잖아요. 이 생각 철자니까,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철학, 그 학문을 사랑한다는 뜻이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시작할 텐데 서양 철학사.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반이고 세계와 인간의 본질과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러기에 철학은 고도의 추상적, 논리적 사고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추상적,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하든지 상관없이 현대 문명을 이해하고 나아가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변화시킬 개념을 얻기 위해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양 철학은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물론 동양에서도 철학과 사상이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이 많지만 문명 발달과 인류 지성 발달 과정을 정확히 보여주고 현대 문명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 서양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양 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꾸로 했어요. 우리 거부터 좀 알고 서양 철학을 하자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양 철학과 서양 사상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무엇으로 들어와 있냐? 생활과 문화로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의식주가 우리 것도 많지만 대부분의 이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게 모든 게 철학이고 사상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의식주. 의식주. 자, 먼저 옷 보세요. 옷. 지금 우리 옷은 우리 한복 입고 있나요? 아니죠. 전부 다 지금 우리 옷들이 이렇게 뭐 셔츠를 입고 청바지도 입고 그냥 바지도 입고 다 어디 거예요? 서구 거죠. 근데 서구의 문화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령 합리주의, 예, 그죠? 그리고 실용주의 이런 거.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도 예전에는 옷이 서양에도 중세나 이런 데는 옷이 어땠어요? 뭐 허리를 막 쫄라매고 옷 한 번 입는데 막 1시간 걸리고 그죠? 옷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여자가 어떻게 치마를 입고 어떻게 진흙탕에 돌아다니냐고 막 그래. 근데 그 주인공은 막 그렇게 막 뛰어다니죠. 근데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치마가 아니라 바지죠, 바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옷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뭐예요? 자, 서양 철학. 예. 서양이란 유럽이지. 유럽의 그 합리주의, 그 다음에 실용주의, 이런 거에 다 기반해 있는 거예요. 옷이며,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며, 그죠? 또 지금은 이제 식사까지, 그죠? 뭐 패스트푸드며, 이런 빵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먹기 위해서, 이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빨리 먹고 뭔가를 또 해야 돼. 그죠? 일 중심. 그 산업혁명 이후에 과도한 노동력, 이런 것들. 그죠? 뭐, 이제, 집도 마찬가지, 집. 자, 우리 집, 한옥집 사시는 분 여기서. 예. 놀러 가고 싶다. 한옥집 사세요, 아직도? 네. 와, 어디신데요? 바로 여기 유목골이에요. 여기 석훈이 말하는 거예요? 석골이 아니지 바로 철도 건너서 바로 올라가는 데 있잖아. 바로. 네. 그러면 좀 거기는 밑에는 아래 목골이고 좀 더 올라가면 유목골이에요. 아, 그럼 계속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네. 거예요? 아, 한옥집이세요? 네. 근데 이제 리모델링 했어요. 옛날부터 이제 한옥집인데 저희가 13년 전에 이사 리모델링을 했어요. 안에는 쭉 이렇게. 실내는 100% 한옥집이 아니죠. 그래도 한옥 마루도. 는 안전이 있잖아요. 그쵸. 짬뽕이에요, 짬뽕. 그럼. 그래서 그 퓨전이죠, 퓨전. 네. 그렇죠. 예. 그 주택도 그렇게 돼 있다고. 주택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상 그 철학에 기반해서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문예부흥 있으면서 휴머니즘 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종교 중심. 그리고 전통, 문화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편리한 거, 사람이. 그 사람이 편리한 것에 이제 거기 맞춘 거죠. 그게 서양의 사상에 아주 기반을 이루고 근간을 이룬 거. 뭐 저는 데카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주체와 객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니까 모든 대상은 객체예요. 객체라는 건 뭐냐면 수단이고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사람이 편리해야 돼. 예, 그죠? 차도 사람이 편리해야 돼. 사람의 중심에 맞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종교나 어떤 과거의 전통이나 그것보다도 사람이 편한 거. 그러니까 이런 철학과 사상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또 복귀가 일어나죠. 복고가 일어나요. 이제 이 동양 사상을 이 철학자들이, 서양에 있는 사상가들이 막 심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근데 진짜 인간 중심은 뭐냐? 다시 동양 사상으로 와볼게요. 진짜 인간 중심은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도구로 삼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라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건설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그 이제 씨가 쓴 그 책을 보고 저도 되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우리 그 전통 가옥 외에 문화재 있잖아요. 문화재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더 빨리 이게 마모가 되고 이게 폐쇄가 된대요. 그러니까 더 벌레도 많이 끼고 빨리 썩는데요. 거기 사람이 살아야 그래야 그게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도 어느 정도 사람이 이렇게 관리하되 사람도 거기 살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디죠? 그 왜 하회마을 가보셨어요? 하회마을? 하회마을 안 가보셨어요? 예, 이 하회마을은 우리 애들한테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하회가 이게 뭐죠? 강이 흐른다. 강이 돌아서 흐른다. 그래서 하회마을은 이렇게 강 흐르는 마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을. 그죠? 마을이 있고. 근데 이 마을에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거든요. 사람 살아요. 예, 이 마을에. 여기 이제 서해 유성룡의 생가이기도 하고, 옛날에 영국 여왕이, 그죠? 엘리자베스 여왕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여기 가서 김장했잖아요, 김장. 여기서 김장했고. 기차 타면 금방 가니까요. 차로 갈 필요 없어요. 기차 타고. 지금요? 네, 안동까지 내려가잖아요. 네. 아, 기차 타고. 금방이에요. 양동역에서 안동. ITS 타잖아요. 그렇구나. 금방 가요. 그러니까 여기 봄에 한번 저희 사실 저는 역세권이. 그래 역세권. 저는 신혼여행을 이제 전국 일주했는데 이 하회마을 갔다 왔어요. 예,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쭉 한번 걷고 너무 좋아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전통을 살려낸 거 느낌. 그래갖고 이렇게 골목을 가잖아요. 골목. 그러면 이제 우리 어깨의 넓이에 담이 이렇게 있고. 근데 어떤 데도 소설대문이 있는 데도 있어요. 기와집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서해 유성룡의 생가도 있고 거기 뭐 찻집도 있고 이랬는데 거기 또 이제 쭉 한 바퀴 돌면 강이 쫙 엄청 큰 강이 모래, 예, 아주 모래톱이 쫙 펼쳐져 있어서 왜 김서울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살고 싶다 막 그래요. 예. 뭐 사는 것까지 권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 이제 애들이랑 같이 가보면 이제 역사가 살아 있으니까 거기에 예, 직접 살더라고 지금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복고로 막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거는 동양 사상이고, 서양 사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그때 막 새로운 사상이 나오지만 되게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인간의 의식, 그러니까, 서양, 자,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한다 하잖아, 공부. 자, 이 장인공자죠. 이게 아비 부자예요, 아비 부자나 또 뭐 산의 부자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공부할 때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 하늘을 뜻해요. 요거는요. 땅을 뜻해요. 요거는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게 사내인데,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인이 하늘에 주신 그 재능을 잘 갈고 닦는, 옆에서 보면서 잘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이제 사람이 서 있으면서 이걸 이렇게 하늘에 주신 그런 재능을 땅에서 잘 이루어내는 것. 예, 이게 공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동양 사상은 하늘에 우리 뭐 묵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늘에서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늘 아래 살잖아요. 그죠? 하늘 아래 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아래에서 하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자는 이제 천명이나 그다음에 천지, 하늘의 뜻, 하늘의 사명 이거를 거스르면은 그 역적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늘이 뭐냐? 순리예요. 선함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그래서 뭐 하늘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서양의 사상은
뭐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땅만 있어. 땅하고 사람만 있는 거예요. 땅하고 사람이 있는 거죠. 윗상자,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그걸 고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걸 수용하되,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세상은 지속 가능한 세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동양 사상도 또 우리 사상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서양 철학에 대한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내용 전체가 서양의 그 사상과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 이걸 분별하는 능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략 네 번째 문단, 대략 500만 년 전에 원시 인류가 지구에 출현했습니다. 기나긴 진화 과정을 거쳐 20만 년 전 현생 인류와 거의 유사한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습니다. 이제 호모라는 것은 인간이죠. 사피엔스는 이제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니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만 년 전에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여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만 년 전 BC 7천년 현생 인류 간석기와, 간석기는 이제 돌에서 뭔가를 이렇게 돌을 떼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토기를 발명하고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지능과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BC 4천년, BC 3천년 시기 인류는 4대 문명이 지역별로 발생해 이 시기에 청동기와 철기가 순차적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구 문명을 발달과 함께 BC 3000년 원시적인 상형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의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지능과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류를 그러니까 문명사, 이제 철학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시 시대부터,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문명적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뭘 썼죠?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도구, 그죠? 두 번째, 이 도구가 사용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정착이 돼요. 그러니까 정착에 한 단계 더 나가죠? 뭐가 돼요? 문화가 누적돼요. 그죠? 문명. 그죠? 문화가 누적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화와 문명을 누적되고 분류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예, 뭐가 필요합니까? 문자가 필요합니다. 문자. 예. 예. 문자가 필요하면서 뭐예요? 이 문화 문명은 이제 유전되고 전수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한 혁명적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 문자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명적 흐름은, 자, 이런 쭉 우리의 생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제 의식과 도구와 문화로부터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생존에 있어서는 굉장한 혁명이, 농업혁명이지만, 이게 철학사나 문명사에서 굉장한 혁명은 뭐냐면 문자혁명이에요. 문자. 예. 이제 문자를 만들어내는 건 되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한글은 세계 최고로 많이 쓰는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일게요? 지금 미국 아니에요? 영어가 두 번째. 그래요? 예, 영어 두 번째. 어떤 애들은 인도어라고, 인도 인구가 많고 인도어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중국이에요? 중국어도 아니더라고, 중국어도 아니고. 예. 요즘 스페인어가, 스페인 문화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권 친구들은 다 스페인어 배워요. 예, 스페인어 배우고. 그리고 영어, 뭐 중국어, 인도어, 그런 한국어는 몇 위일까요? 7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7위까지. 왜냐하면 사실 한글 창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세종의 그 독서력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봐요. 예, 독서력. 그러니까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책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본분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왕의 본분이 뭐냐? 자기가 많은 책을 읽어보니까 아,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구나. 그래서 민본주의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성리학의 기조가 뭐냐, 우리 배웠지만 기본이 뭐냐면 백성이 존재하기에 그 다음에 이제 위정자가 존재하는 거고, 왕은 거기에 꽃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왕인데, 이제 아버지가 막 피 흘려가면서 왕권 강화 해놨잖아요. 왕의 말이라면 뭐 아주 철떡 같죠. 근데 이제 원래 정도전이 생각했던 나라는 뭐예요? 신하들이 정치하고, 이거 한 거예요. 일본이나 저 영국처럼 황제나 왕은 뭐냐면, 그냥 하나의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그냥 정치에 관여 안 하는 거죠. 그런 나라인데 뭐예요? 이제 이방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왕이 최고지 하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 왕이. 근데 이제 그 바로 밑에 왕이 바로 누구예요? 세종이니까. 세종은 사실 아버지 흘린 피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굉장히 강화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이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이 세종된 이유는 이방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원이 왕권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됐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면 이제 법이야. 예. 법인데 세종은 이제 그걸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 책을 많이 하다 보니, 야, 이게 관리들과 백성의 차이가 뭘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글이 없구나. 글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맨날 당하는 거야. 속는 거야. 예? 이제 무지한 백성들이 땅을 사도 땅 문서를 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땅 문서를 막 위조해버리면 어떡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까막눈이 돼요? 여러분도 어디 가면 까막눈이 되죠? 다른 나라에 그렇죠. 아니, 의사 앞에 가면 까막눈이 되죠. 뭐라고 막 짓거리는데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 막 써지. 뭐 이게 나는 저게 글인가 무슨 그래서 왜 그렇게 꼭 글을 써야 되는? 왜 뭐 그렇게 물론 뭐 약 이름 한국말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꼭 지네 뭐 유식한 척 하느라 여기 듣는 의사가 있어. 내가 우리 동서들한테 그랬어요. 의사가 둘이 있으니까. 아니 좀 이렇게 그 의료 서비스를 하려면 알아듣기 얘기해라 환자가. 그래서 이런 약을 있는데 이런 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막 써버리고 막. 또 여러분 이제 혹시 법원에 가보셨어요? 재판한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예, 뭐 저도 없지만 저는 이제 뭐 한때 객기가 있어서 나도 이제 검사나 판사해 본다고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제가 그 법무사라는 데서 아르바이트를 해봤거든요. 그 공부하려고. 거기 가면 또 걔네들도 아는 척 하느라고 뭐 형 법 몇 주에 뭐 그 어쩌라고 그 까막눈이 되는 거 거기 가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종이 딱 봤을 때, 야, 백성들이 진짜 많이 속아 넘어가는구나. 당하겠구나. 얼마나 많은 암행 들어가 봤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글을 만들 때 집현전에서 반대하고, 특히 채말리라는 사람이 채말리 상소문이 유명해요. 근데 채말리가 세종을 되게 좋아했어요. 굉장히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의 영향이 있으니까, 뭐 왕이 돼도 허락받으러 가야 되고 이런 사대 사상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만의 문자를 가지는 게 건방진 거라고. 그 신하의 나라, 그죠? 이게 예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장영실을 통해서 그거 아시죠? 장영실을 통해서 우리의 농사 절기와 중국의 절기가 틀리잖아요. 시차가 나잖아요. 시차가. 그래서 장영실한테 우리 농사에 맞는 걸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장영실이 이제 시차를 알아냈어요. 우리랑 하여튼 뭐더라, 뭐 6일 차이가 난다 그랬나?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절기를 가지고 와서 뭐 씨 뿌리고 의미가 없는 거야. 입춘, 뭐 동지, 이게 우리랑 상관이 없는. 그래서 별자를 연구해 보니까 이 우리 거를 만드니까 우리 거 그때도 뭐 난리 났어. 그래서 뭐 썰에는 장영실이 나중에 유배를 가거든요. 그래갖고.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거를 불구하고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지혜고 총명이고 저는 독서의 결과, 묵상의 결과 또는 철학의 결과라고 봐요. 어떤 철학이었냐?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 이 당시에는 천시 받았죠. 언문이라 그래서. 응? 또 여자들의 글이라 그래서. 그래서 민중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또 다행이라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더 발전되죠. 그래서 우리 주시경 선생님 한글이라죠. 한글. 문자혁명하면서 그 얘기하는데 한글. 한이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크다. 또는 이게 하나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옛날 고어로. 그래서 하다. 이게 크다라는 뜻. 크다. 예. 큰 글. 큰 글. 하나의 글. 그래서 한글이 됐죠. 한글이 됐죠. 그래서 이런 문자혁명은, 그래서 이 문자혁명이 대단한 이유가, 세종대왕은 이 문자를 쓰면서 먼저, 백성들이 배우기 쉬워야 돼. 예.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한자처럼 또 막 다 외워야 되네. 한자랑 영어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뜻을 다 외워야 돼. 우리가 외국어야. 근데 한글은 뭐예요? 이제 원리만 배우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만 배우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물론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죠. 사실 어려운 것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자가 너무 고급해서, 천한 영어나 중국어가 못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샛노랗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샛노랗다. 영어로 어떻게 샛노랗다를 표현해요? So yellow?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것도 번역의 성과라고 봐요.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글에는 우리 문화, 우리 정서, 우리 감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영어 노벨 문학을 만든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이라 지네들 머리로 이해를 못하니까. 사실 받았으면 김소월이 옛날에 받았죠 벌써. 나보기 역겨워 이 한 편의 시로 딱 받았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 철학. 왜냐하면 이 생각과 철학의 혁명적인데, 근데 여기 장애가 생겼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생각이 문자 안에 가두어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문자 안에 생각이 이게 생각의 프레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 글로 표현할 수 있으세요? 멜랑꼴릉한데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자가 생기면서 또 다른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정서가 문자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한글이 최고로 많은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래서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를 영국에 있는 그 드보라라고 하는 그 친구가 되게 좋아했대요. 한강을 같은 여자로서 흠모하고 사랑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한글을 배우면서 그 느낌을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글을 보니까 감탄을 자아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가 생기면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기반이 더 발전되면서도 또 우리가 한 가지 말해야 될 것은 한계가 있다. 문자라고 하는 한계. 그래서 언어 조탁이 시에서 언어의 조탁은 뭐냐면 언어를 자르고 깎아서 새로운 언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로 유명한 사람이 김영랑 시인이에요. 김영랑. 뭐죠? 김영랑 시 중에 그 뭐지? 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햇발이 뭐예요? 햇밤은 들어봤는데 햇발. 햇살이 그 돌담에 이렇게 비치면 거기서 바라는 빛, 햇발. 햇살은 들어봤죠? 햇발같이. 이런. 그러니까 언어 조탁이 김영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해는 영락, 북에는 소월이었어요. 예, 언어를 기가 막히게, 그죠? 또 조지훈의 승무, 하양곡갈, 고이저버, 나빌레라. 나빌레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비가 날아가는 표정을 한글로 표현한 거예요. 나빌레라. 그러니까 이게 승무, 이제 승무 알죠? 이 여자가, 그 여성이 춤추는 게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단 표현이다. 그게 나빌레라예요. 나빌레라. 예. 그죠? 나빌레라를 어떻게 번역할 거야?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성을 알아야 돼. 이걸 번역할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 언어로 봐야 되는 거죠. 자, 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메타사이식스라고 하는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빨간색 존재론, 그죠? 철학적 신학, 철학적 심리학, 우주론, 그 다음에 위에 자연철학, 과학론, 인식론, 언어철학, 신학, 종교철학, 인간학, 윤리학, 법철학, 법학. 그 위에 자연과학, 수학, 논리학, 언어학, 예술, 미술, 교육, 심리학, 사회학, 역사 쭉.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 위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쌓아가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걸 하나로 다 합치면 이게 바로 뭐 형이상학이고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반이고 심화 발전의 필수적인 학문이라는 거예요. 3페이지. 자, 기원전 500년경, 2500년 전 전 세계적으로 인류는 본격적 이성의 시대를 젖히게 됩니다. 이성의 시대. 생각이라는 거죠. 서양은 고대 그리스 철학이 시작되었고, 인도는 힌두교, 불교 사상이, 중국엔 춘추 전국 시대 거치면서 제자 백가, 우리가 뭐 공자 맹자 이거죠. 다양한 시상이 전개됐습니다. 인류의 지성의 발달 과정과 문명의 발전 과정 관점에서 볼 때 각 지역에 출현한 사상과 철학이 나름 의미가 있지만 특히 서양 철학은 현대 문명 발달 과정에 결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아까 얘기했죠? 의식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서양 철학의 흐름과 주요 내용에 대해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을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악수 안 하면 되게 섭섭하게 여기거든요. 예전에는 악수보다는 절을 했죠, 절. 어른이면 절을 하고, 그죠? 예. 그 이제 교회에서도 악수례 하잖아요. 근데 악수 안 하면 섭섭해 보이죠? 악수가 뭘까요, 악수? 우리 같으면 절해야 되죠. 인사를 하거나. 예. 근데 요즘은 인사보다 더 큰 인사가 악수예요, 악수. 이 악수가 뭐냐면 손바닥을 펴는 거잖아요. 네. 손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피는 거예요. 그럼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와 나는 같은 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 기반은 뭘까요? 이 정서. 사람을 못 믿는 거잖아요. 항상 공격을 당했죠. 그죠?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항상 같은 편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내 편이 돼야 돼. 내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손을 악수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사상의 가장 큰 기반이, 여기서 고민하게 얘기하지만, 사상의 가장 큰 기반은 평화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 만나면 이제 생존을 위해서 뭐예요? 남을 죽이거나, 내가 죽여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지? 왜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악수.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우리는 서로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철학의 생각의 기원, 생각의 출발은 어디서 오냐면, 폭력이나 또는 무엇을 뺏거나 욕망, 그 욕심에 대한 반동인 거예요. 야,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같이 잘 지내볼 수 없어? 이런 게 이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철학의 가장 근간은 이것이 그래서 인문학이기도 하죠.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지내는 것. 그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대 그리스 철학도 그렇고, 그리고 인도 힌두교 불교도 그렇고, 이제 살생을 되게 싫어하죠. 고대 그리스 철학은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뭐 겸손하게 살라는 얘기죠. 춘추전국의 덕, 인, 다 그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정서적 기반, 그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투쟁, 전쟁, 폭력 이런 것을 싫어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원한 어떤 그런 발버둥인 거죠. 자, 서양 철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왜 어떤 과정을 거쳐 현대 문명이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인류의 지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달할 수 왔는지 알 수가 있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수준의 통찰력도 획기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큰 조직이나 국가 운영하는 원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공부를 찔끔찔끔 평생토록 해도 전문적 식견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지식 몇 가지 띄엄띄엄 주워들어서 어떤 현상을 해석할 능력도 얻을 수가 없고 어떤 현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말 그대로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야말로 세상의 지식을 다 먹어치우겠다는 강한 욕망을 일으켜 단숨에 전체를 관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강의 이 자료를 잘 해서 제가 여기 같이 올렸는데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숨도 쉬지 말고 단숨에 전체를 벼락같이 관통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지식을 흡수해야 단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기존 생각, 망상이 비집어 들어올 때 틈을 주지 말고 폭풍처럼 몰아붙여야 단기간에 한 단계 더 갈 수 있습니다. 잠시 틈만 주면 자신의 기존의 생각의 틀에서 방화벽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뺏어버립니다. 아래는 서양 철학의 한 장이 요약한 한 장의 그림, 아까 요 그림이에요. 스스로 강도 높은 학습을 하신다면 나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사실을 정리하고 나열한 암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철학가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바 어떤 논리가 펼치고 있고 의미 있는 사항과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즉 지식을 소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력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개념과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 사람이 이제 잔소리고. 자, 그런데 이 단순한 내용 사실을 오늘 이제 일만 할 건데요. 정례와 나력, 암기하는 별 도움이 했고, 그 다음에 파란색. 그러면 학습할 때 총체적으로 종합하면 동시에 비판적 사고 작동을 시키며 학습해야 자신을 내줘야 됩니다. 이건 제가 다 해드립니다. 예, 하면서, 강의하면서 다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철학의 4대 주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원 나오셔야 됩니다. 사진도 찍고, 네,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